좀 많이 좀 복잡해졌어요. 빅데이터 관련주가. 자, 오늘자 시장이 거의 끝나고 이제 그 장 후반에 아니라 끝날 때 나온 건데 사실 이 얘기는 예전에 이제 윤석열 지금 이제 대통령 되신 분 관련주로다가 좀 많이 묶여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특별법 추진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게 오늘 나왔는데 사실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자, 뉴스는 참조참고사항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뉴스는 참조참고사항이에요. 어차피 디지털 플랫폼에 관해서는 항상 얘기가 나왔었어요. 항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새 정부의 테마주예요. 그죠? 테마주인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런 뉴스를 알긴 알겠는데 어디서 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떴지? 높은 데서 떴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거예요. 전수 또 나왔네. 그럼 전수 뜰 수 있을까? 좋아. 뜨게 되면 내가 산 주식이 어디 있지? 아니면 내가 사고자 하는 이 주식의 현위치가 언제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사고자 하는 현위치의 주가를 볼 때는 반드시 월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월봉. 야, 내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얘기를 알고 있긴 했는데 저게 지금 뭐 정책이 어떻게 또 가시화되는가 봐. 그 월봉을 봐야 되겠어. 현재 주가 위치가 무조건 낮을수록 유리해요. 자, 낮은 것까진 좋은데 이 친구가 추세가 우하향이다.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뉴스가 하나 안 먹혀요. 자, 근데 저 뉴스가 나왔는데 월봉에서도 낮은데 추세가 턴을 해놨네? 주봉에서도 턴을 해놓고 앞전에 누군가가 거래량을 실어놓고 있네. 이 종목은 무죄 좋은 거예요. 누군가 저 뉴스로 날릴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뉴스는 참고사항이고 이거를 바로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잘 맞춰서 이제 배웠어요. 내가 교집합을 만들어 놓고 출발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뉴스와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순서를 안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볼 건데 첫 번째가 데이터 솔루션이에요. 데이터 솔루션이 거의 대장주급이에요. 자, 왜 대장주냐? 저런 뉴스가 떴을 때 제일 빨리 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종목이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제일 빨리 뛰어나가는 얘가 대장이에요. 물론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시총이 제일 큰 친구가 대장주예요. 아까 우량주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우량주가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이런 친구가 우량주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도 역시나 시총이 큰 대장주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실전 투자에서 대장주는 무조건 뉴스가 떴을 때 제일 빨리 뛰네. 야가 대장주예요. 우리는 이거를 수급이라고 불러요.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급,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급은 여기 주식 투자 들어가가지고 오늘 외인이 얼마 샀지, 기관이 얼마 샀지 이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수급은 이분들이 수급이에요. 이분들이 수급이고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는가 개인들 물량을 뺏는 거래에 터졌다. 이분들이 수급이에요. 이게 실전의 수급이에요. 두 번째 뛰나간 애가 부대장, 세 번째 뛰나간 애가 꼴찌예요. 근데 이거 바뀌기도 해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봤더니 데이터 솔루션이 항상 저런 뉴스만 뜨면 대장주로 떼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장주예요. 3월 달에 절대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되는 이 시기에서 뚫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 친구가 여기만 깨지 않으면 지금 꾸준히 한번 뛸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부담이 되는 건 예전에 저점이 1,800원짜리가 고점이 11,000원을 찍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세력들은 마지막에 달린 10배까지 달리니까 추세만 깨지 않으면 대장주답게 한번 뛸 수는 있어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주식이 떨어질 때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 잡기가 쉽고 대응하기가 쉬워요.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떨어질 때 주식이 더 사기 쉽다 생각하죠. 안 그린 거예요. 실전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판단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저점에 사놓고 올라갈 때마다 편한 거예요. 떨어질 때 불안해서 빨리 팔아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땐 불안해하지 말고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요렇게 오늘 같은 날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가 왜 매물대냐? 앞전에 2020년도 11월 달에 생긴 매물대예요. 이거 소화 과정이 이달에 있었고 이달에 있어요. 뚫어준 거예요, 지금. 여기만 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그어요. 여기 가격을 체크합니다. 너 얼마냐? 8,100원이에요. 8,100원. 너는 이번 달 내내 8,100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마라. 그러면 땅 때려요. 대신에 손절 라인이 여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전 사실 이런 친구들 예전에 들고 계시는 여기가 매수 타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고 계시면 팔 이유가 없지만 여기서 들어가신 분은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자리란 얘기예요. 들고 계신 분은 홀딩이고. 자, 가장 강력한 월봉에서 그 자리를 뚫었지만 주봉에서도 몇 주 전에 생긴 변곡점 위를 뚫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앞으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나 저런 이슈를 한번 뛸 수 있고 일봉에서 봤을 때 20일은 회복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많이 사고 싶어. 야, 송상개미 TV가 그러는데 데이터 솔루션이 뭐 떴대. 그럼 기준선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어디? 여기.
사실 신규로 들어가기엔 웬만큼 고수가 아니면 부담이 되는 자리예요. 예전에 사놓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 여기서 사시기에는 웬만큼 대응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볼 수 있거나 그죠? 뽀송님 어서 오세요. 그러신 분들만 가능한 거고 단기 단타 하실 분들 이러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이 그래서 빨리 뛰었는데 또 하나를 보고 있다 보니까 주민 테너시 또 오늘 반응을 했어요. 주민 테너시예요. 자, 주민 테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솔루션으로 연결이 잘 된 친구예요. 자,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봤더니 아직 데이터 솔루션을 이런 데 뚫고 있는데 이 친구는 못 들었어요. 여기가 1차 목표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간 것까진 좋은데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리스크가 되는데 오늘이 5월 1일 월봉의 출발인데 여기 붙여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 친구가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만약에 깼다 하더라도 5개월 선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주봉에서 추세에 전환이 돼 있고 일봉에서 눌림목을 줬다 이러면 좋아요. 아, 유니스님 저는 리딩방 안 해요. 그 매수 매도 같은 거 저기 뭐 제가 하라고 사고 있건 전 권한 없어요. 단지 제가 산 종목은 알려는 드려요. 그러고 제가 산 걸 알려드렸을 때 매수하고 매도하고는 본인 마음이에요. 그게 손실이 났다고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되고 그게 그 수익이 났다고 제가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산 건 알려드려요. 왜? 원래 그것도 이제 안 얘기하는데 까다가 그래도 멤버님들한테 내가 이런 종목을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해드려요. 말씀해드리는데 그게 떨어졌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올라갔다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도 없어요. 실적으로 골드분이 사는 분들 11,000원인데 그죠? 저 어떤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나라에 사지 말라는 건 안 해요. 제 이름으로 제가 인기가 없어서 어차피 그럴 일은 없지만 제 이름으로 문자가 온다거나 카톡이 오면 다 불법이에요. 저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자, 어쨌건 그러니까 저를 만날 수 있는 건 유튜브밖에 없어요. 자, 월봉에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주봉에서 사실 위험은 했거든요. 근데 중기 추세에 확증이 되는 이 전환을 해놓은 거예요. 자, 추세 전환 해놨죠. 이렇게 추세 전환 해놨기 때문에 20주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 친구는 좀 급했어. 자, 바로 떴죠. 바로 떴어요. 바로 떴기 때문에 20선 찍고 나갈 때가 제일 좋은데 좀 완전히 찍고 나가면 더 좋거든요. 사기가. 네, 조금 애매하게 세력들이 좀 급하게 반응하고 있어. 자, 근데 요 근처에 있죠. 눌림목이 왔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잘 가면 돼. 왜 떨어졌냐? 여기가 목표가 때문에 그린 거예요. 목표가 때문에 맞고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때는 쫓아가 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멤버님 잘 아시는데 어떤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대량 거래가 터진 후에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인데 정확하게 3월 14일 날 터졌어요. 그러면 4월 14일 한 달 지났고 5월 14일 그래 네가 때가 됐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주식을 봅니다. 이건 일봉이에요. 자, 우리는 가격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죠. 자, 지상지하로 나눠요. 여기가 지상, 여기가 지하. 가격 좀 들어왔죠. 기간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간 조정이 들어왔어요. 사실 웬만한 종목들은 여기서 이렇게 가다 맞고 떨어지고 살 기회를 주거든요. 주민턴에서는 너무 급했어. 따라잡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바로 상한가 날라가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제가 내동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동매매 안 해도 내동매매를 안 해도 자기들이 살 기회를 다 줘요. 그러니까 상한가하고 날라갔으면 넌 내 게 아니구나. 너랑 나랑은 인연이 없어. 그렇지만 네가 눌림목을 주면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아. 타이밍 좀 난 살 거야. 왜? 니들이 여기서 끝날 리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이런 주식들이 어디서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괜찮아요, 니스님. 자도 오세요. 저희들은 한 분 한 분 시청자분들이 소중해요. 저희 가끔 이제 광고 방송하는 그 이상한 외국계, 그 이상한 영상 갖고 온 사람들 빼고 참 열심히 해요, 그분들도. 자, 보면 이렇게가 되죠. 여기를 안 깼으면 좋겠으면 깼어. 두 번째가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올 위험성이 있는 건데 이쁘게 돌려줬습니다. 누가 돌렸냐? 나는 아니에요. 세력들이 확률 높겠죠. 이렇게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앞으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매수. 그럼 또 때려요. 지금 빵 때릴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이 수준 깨지 않는 한 매수, 월봉에서 심하게 밀리면 여기로 와요. 근데 우리가 스윙 투자 관점에서 돌파 매매, 일단은 하루 단타나 스캘퍼들이 하시는 이 그 돌파 매매랑 제가 하는 스윙 투자랑 돌파 매매 틀려요. 저는 스윙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스윙 투자에서 돌파 매매는 약간은 길게 봐야 돼요. 뭐 이렇게 2주, 3주. 근데 타점 어디서 잡느냐? 단타 스캘퍼 분들은 당연히 일봉하고 분봉에서 잡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오늘 단타 스캘퍼를 칠 건데 이거를 월봉에서 잡으면 어떻게 해? 근데 사실은 월봉도 오늘 하루 단타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윙 투자를 저는 어디서 잡냐면 단타를 단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돌파 매매를 어디서 잡냐면 월봉 20개월선이나 60개월선 잡아요. 이것 뚫고 나간다. 그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얘 사야 되나?
바로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20개선 근처에서 뚫어주려고 하고 있죠.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일봉에서 내일 같은 날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241선 위에서 뛰어서 나갔다 바로 빵 때려요. 오늘 반응해서 꼬리 달렸죠. 자, 이렇게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내동매매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가? 내동매하는데 또 저기 우리 권 선생님이 오셨네. 그죠? 자, 요렇게 보면 땅 뛰는 거죠. 자, 올라갈 수 있고 또 우리 멤버님이 여쭤보셔서 또 얘기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 시간에 잘 안 봤는데 자, 보양도 잠깐만 볼게요.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멤버님들 소중하니까. 자, 시간에 뉴스가 떴습니다. 저 지금 알았어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자, 우리가 이제 식품비료주를 볼 때 제가 주료주를 보고 있고 이 보혜양주라는 친구를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자리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뉴스가 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상장 얘기가 있네요. 예전에 12전환 해놓은 거를 지금 얘기가 있고 발행도 하나요? 발행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자, 발행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오라클 수학님한테 아까 교집합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혜양주라는 친구가 12발행을 한대. 전환사채. 어떡하지? 이거 주가 떨어질려나? 어떡하지? 그럼 이게 지금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했죠. 신경전혀 쓰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추세가 유지돼 있잖아요. 저게 악재가 될 경우는 내일 20개선 깰 거니까 그럼 순조로하면 돼요. 5개 다시 사면 되고. 근데 저런 뉴스가 떴는데도 20개선 안 깬다. 그럼 호재예요. 저건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12발행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리픽싱도 알고 어디까지 떨어질 걸도 알고 어디까지 오면 세력들이 사야 되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추세를 깨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수학님?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전환사채 발행한대. 알았어. 발행한다며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편하죠? 어디 계시지? 수학님 편하시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깊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자리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자리만 안 깨면. 제 생각엔 띠락률이 더 높아요. 3자 배정 전환사채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왕 설명하는 김에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증자 방법에 몇 가지가 있어. 첫째 유상증자가 있어. 악재. 그죠? 두 번째 무상증자가 있어. 처음엔 호재 같은데 결국 악재. 자, 유상증자도 일반 주주 배정이 있고 3자 배정이 있고 전환사채를 하게 되는데 3자 배정이나 이런 전환사채 발행 같은 경우에 일반 주주분들한테 내가 안 하겠다 이거야.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냐? 난 자신 있어. 3자 배정하겠다는 얘기요. 누군가 투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리픽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추세만 보면 아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따 멤버방에서 다시 한번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10시 15분부터 할 거예요. 자, 좀 이해하셨죠? 어디 계시지? 수학님? 저한테 교집합 알려주셨었는데 수학 선생님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그걸 거기 설명하고 있었으니 내가 나 괜찮은 거예요. 뉴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참고사항이야. 자, 어쨌거나 주민테넛이 20개선을 돌파해주고 있고 주봉, 일봉에서도 오늘 꼬리가 달았는데 요 물량이 개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세력들이 여기까지 뚫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꺼 떨어진다. 그럴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엔 뛸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부대장주가 될 것 같으니까 관심 갖고 잘 보셔야 돼요. 자, 마인드랩을 봅니다. 자, 마인드랩을 봤더니 이 친구도 데이터 솔루션 관련주인데 추세가 깔끔하게 이쁘진 않아요. 아직 5개선도 돌파 못 해줬고 밑에 있죠. 주봉을 봐도 전형적으로 아직은 추세를 못 틀어놓고 있는데 그래도 3주 동안 양봉으로 가면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만약에 22,000원 뚫고 나가면 살만한 거예요. 자, 일봉으로 오겠습니다. 일봉으로 왔더니 큰 대량 거래 변화는 없는데 이때 크게 떴어요. 이때 한 25% 가고 이때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건 절대 개인이 아니에요. 세력분들이 여기서 팔고 나면 이거 몰라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월봉에서 아직 추세 전환이 안 돼 있고 주봉에서 완벽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 친구가 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가격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여기만 끼면 돼요. 요게 가장 강력한 앞전에 변곡점이 생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손절칠 까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일 같은 날 요렇게 앞에서 띄우는 20개선 위에서 출발하거나 잘 지켜주고 빵 떴다? 쭉 때릴 방송이니까 쭉 올라갈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빅데이터 솔루션 관련 이슈가 된다면 역시나 나쁘지 않은 친구예요. 자, 또 하나가 유비커스를 보겠습니다.
벌써 조금 어떻게 일종의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벌써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난리는 개인이 피는 게 아니에요. 월봉을 봤더니 낮진 않아요. 7,100원짜리가 지금 24,000원이기 때문에 3배 정도 올라간 거예요. 뭐 한의사는 15배도 올라가는데 뭐 그죠? 자,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4달 전에 추세를 틀어놓고 저번 달에 지켜주고 이번 달은 아예 매물대 위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차트를 해석할 때 월봉을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일봉에서 아무리 백날 해석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차트는 월봉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일봉에서 하는 건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거 외에는 없어요. 빠이빠이 시켜놨습니다. 밑에 있는 매물대. 빠이빠이. 안녕. 우리 다 잡아먹었지롱. 다 잡아먹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밑으로. 여기를 봅니다. 이상하고 주봉으로 가면 돼요. 자, 주봉을 왔더니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 추세 우상향인데 주식은 추세 우하향일 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상향에 사셔야 돼요. 자, 우상향에 사는데 지켜주고 있는, 어머나. 잘 지켜주고 있죠.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일봉에서 거래량만 들어오면 돼요. 왜? 거래량 이꼬르 돈이고 세력들의 흐름이거든요. 그거 잘 봤더니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가격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240일 전 기준으로 지상치야 기간 조정이 충분하죠.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빵 때렸어요. 여기서. 당연히 빅데이터 솔루션이 떴겠죠. 그죠? 자, 빵 때렸는데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었냐?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죠? 지금은 살짝 부담되죠. 지금은 여기 241선 기준으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21선 기준으로 게임은 손절할 각오 해야 되고 아마 띠락률이 더 높은데 얘 여기서 사람 말을 누가 못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있잖아요. 지금 주민터넷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죠. 찾았죠. 이 친구는 부담인데도 주민터넷이 만약에 여기만 한 게 부담이 없겠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사라는 말을 누가 못해. 그죠? 지금 여기서 사라는 말 했죠? 게임 손절할 각오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찾아놓고 내가 어디서 살 건가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간 뇌동매매가지고 따거나 바로 물려요. 물론 뇌동매매를 하필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공부하고 매수합니다. 내 눈엔 어쨌거나 제 눈에는 유비커스는 불안하지만 주민터넷은 살 자리가 있지 않나라고 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 오픈베이스입니다. 오픈베이스는 안철수 관련 주기돼요. 근데 오늘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런 뉴스가 떴죠. 어디 갔을까요? 찾아놓고 자꾸 까먹어. 이거 아닌데? 어딨냐? 큰일 났다. 다 지웠다. 다 지워버렸다. 아니, 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구나. 있는데 괜히 그랬네. 그죠? 자, 안철수 관련주인데 분당가 출마사에 7%대 안내비 띄었대요. 이거 참고만 하세요. 자, 참고는 하겠는데 오늘 안철수 관련주를 보진 않을 거예요. 더 뛸지 안 뛸지 저는 몰라요. 나중에 살펴볼 건데. 자, 오픈베이스가 안철수 관련주 살짝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안철수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빅데이터와 데이터 솔루션 관련주기 돼요. 그럼 관심 가져야죠. 자, 관심 갖는데 테마가 있으니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뉴스가 떴을 때 이런 주식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을까? 보는 거예요. 월봉에 봤더니 추세가 월봉이 안 높아.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데가 여기 와 있네? 낮죠? 자, 근데 20기화선 깨면 추세가 깨지는 건데 또 그 위에 있네? 관심을 좀 가져봐야죠. 어라? 오픈베이스 이거 뭐지? 뭔가 수상한데? 자, 주봉으로 오겠습니다. 주봉으로 왔더니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하고 있죠. 물론 완벽하게 추세를 못 틀어놓은 거예요. 아직은 내일쯤 틀 수는 있어요. 5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나와라. 3,679, 3,700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월요일이에요. 자, 일봉에서 보니까 이렇게 221선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얘기는 5일선 깨면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 개입을 해주는, 이렇게 안철수 관련 자꾸 잘 띄어야 친구가.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안철수 관련주기도 하고 빅데이터 관련주기도 한 거예요. 뛰면 빵 때려요. 그죠? 내가 여기 깨면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전혀 나쁘지 않은 거죠. 현재 위치가. 그러고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죠. 아, 여기 있어야 된다. 이따 참 저기 해야 되는구나. 나중부터. 빼놨나? 여기로. 아, 저도 이게 나중에 살 종목 빼놔요. 어차피 저도 시청자님들하고 멤버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전에 혼자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들 와서 더 기분이 좋아요. 어쨌거나 월봉에서 내가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사는데 좀 무섭긴 해도, 그죠? 여기서 사도 지금 손절할 판인데 여기서 손절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인데 위치가 자기가 가야 어디 가겠어? 여기 가겠지 뭐, 그죠? 낫단 얘기야. 내가 주식을 살 때는
현재 주가의 위치를 낮은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현재 주가 위치를 낮은 종목 사 이걸 먹지. 여기 현재 주가 위치가 이렇게 높은 거라서 뭘 먹어? 이거밖에 더 먹어요? 속도는 얘가 빨라요. 하루 만에 5%도나 하루 만에 20%도 손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현재 오픈 베이스의 위치는 전혀 나쁘지 않은 거죠. 자, 유엔젤을 보겠습니다. 유엔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빅데이터나 데이터 솔루션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역시 추세가 아직 괜찮아요. 안 깨고 있어요. 깨면 안 되거든요. 5개월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20개월선 깨면 칼손절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어떤 종목이든지 5개월선이 밑에서 위로 차고 올라가는 이런 우상향의 기조가 아니라 똑같이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5개월선이 하향하고 있는 종목은 이걸 못 지켜주게 되면 크게 물리는 거예요. 데드크로스가 생겨. 나쁘진 않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손절의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아직은 괜찮지만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주봉을 보니까 못 돌려놨죠. 아직은. 근데 아직 깨지 할지는 안 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를 내가 사기엔 애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선순위는 아니지만 사볼 만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나한테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게 되는 거고. 자, 유엔제를 봤더니 일봉에서 누군가 대량 걸 터뜨렸어요. 근데 기간 조정이 짧아. 자, 가격 조정이죠.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월봉에서 5개월 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월봉에서 5개월 선이 밑에서 차고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우상향이 아니라 월봉에서 5개월 선이 밑으로 떨어지는 건 추세가 완벽히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지켜만 주는 거예요. 충분한 기간 조정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모양을 일봉에서 정확히 보여주죠. 기간 조정이 짧아. 근데 한 번은 뛸 수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뛸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이슈로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차익 실현합니다. 중장기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차트는 5개월 선을 기준으로 똑같이 20개월 선을 지켜주고 있더라도 어떤 친구는 위에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5개월 선이 있고 어떤 친구는 떨어지면서 지켜주는 5개월 선이 있어요. 이 상황보다는 이 상황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기가 똑같이 뛸 수는 있어도 이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예요. 너무 높아요. 좋긴 한데 너무 높아. 추세는 쨍쨍하게 살아있는데 1,400원짜리가 이제 8,000원 갔는데 그죠? 높죠? 우리가 보는 종목들이 사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건데 높아. 그래서 5개선만 안 깨지면 괜찮은데 사기는 좀 부담이 돼요. 노블링은 답도 없고 빠르지도 않고 어차피. 그래서 잠깐 참고만 할게. 이런 친구가 있고 우리가 추세를 얘기할 때 자 좋아 알았어. 데이터 빅데이터 알았어. 그러고 디지털 플랫폼 한다며. 그래, 이것도 올라가야 되겠지. 이건 몰라요. 그렇지만 추세가 우하향일 때는 이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자, 월봉에서 이거는 더존비존이라는 친구예요. 이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추세가 우하향이죠. 이상하다. 분명히 디지털 플랫폼하고 빅데이터 하면 더존비존 관련주인데 왜 이렇게 못 가지? 당연하죠. 추세가 우하향이니까. 여기서 아무리 좋은 뉴스 필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영업이익 실적이 대박이야 의미 없어요. 엄청 큰 계약 단에서 의미 없어. 앞으로 엄청 클 거야 의미 없어. 왜? 추세가 우하향이니까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5개월 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자리를 지켜준다 하더라도 5개월 선이 떨어졌을 때 밑으로 우하향할 때 지켜주는 자리는 깨게 되면 엄청 위험한 거예요. 요렇게 돌아 나가는 자리가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추세가 우하향이죠. 즉 지금부터 이 친구는 관심권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내 말이 틀려서 내일 같은 날 상한가를 가든 점상을 가든 나는 몰라. 근데 전 안 살 거예요. 왜? 추세가 우하향이니까. 왜서? 추세가 우상향인 게 이렇게 많은데 주식은 추세가 우상향일 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인 거예요. 그죠? 자,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월봉 H가 어마어마하게 낮기는 한데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데 그죠? 참 재무는 각자 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재무해당 강의 해드렸어요. 한번 보시고 1,400원짜리나 이런 식으로 재무해당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재무가 나쁘다고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리스크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대신정보통신을 보니까 떨어지긴 한 달 내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60개월 선 기준으로 이렇게 1,430원대를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고 있죠? 자, 주봉에서도 이슈 회복해주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추세가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도 가파르게 떨어져 있고 뛸 수는 있어요. 뛸 수는. 자, 241선 기준으로 누군가 강하게 대량거를 싣고 빵빵 때렸기 때문에 세력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빵 때릴 수는 있어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대응을 해도 좋은데 위치가 낮죠. 월봉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낮아서 괜찮긴 한데 완벽하게 제 눈에 100점 만점인 차트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뛰면 뛸 수는 있으니까
그래도 관심권에 좀 보는 게 좋고, 광무는 무조건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관리 종목이죠. 패스해야죠. 그죠? 자, 정원NCS도 연결이 돼 있는데 정원NCS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아직 추세를 못 돌려놨어요. 추세가 엄연히 하향인 거예요. 요렇게 추세 전환과 턴이 나와야 주식은 내가 이걸 먹는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물론 이번 달에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시도해놓고 돌파 안착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패스인 겁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아직 못 돌려놨어요. 당연히 패스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이 주식을 우리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지고 전환과 턴을 된 걸 사놔서 지수가 무너지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자리만 지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지켜주면 되는데,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인 종목을 굳이 내가 추세를 돌려놓을 거라고 예상하고 안 사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241선은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를 지상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 조정이 들어왔는데 기간 조정 요거밖에 안 돼. 순간 뛸 수는 있어도 기간 조정의 길이가 가격 조정에 비해서 너무 짧아요. 1대 0.3밖에 안 나와. 그러면 뛸 수는 있어도 기간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 사게 되면 싸게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친구를 사서 보초병을 쓰게 돼요. 남들은 저 끝에 사가지고 올라가는데 혼자 보초병을 한 달을 쓰고 있어야 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은 패스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나무 기술을 보겠습니다. 나무 기술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아직도 하향이죠. 물론 저런 뉴스로 인해서 뛸 수는 있어요. 바닥은 찍을 수 있는데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냥 관종해 놓을 수는 있어도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주봉에서 박스권 바닥권이기 때문에 살만은 한데 이건 굉장히 고민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깨면 칼손질할 생각으로. 여기서 살 수 있는 분들은 딱 두 분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진짜 고수던가 아니면 그냥 사는 거든가 몰라서 둘 중에 하나예요. 샀는데 뜨기 시작하면 대바닥에 산 거예요. 자, 추세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사지 않습니다. 자, 일봉에서 봤을 때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띠락률은 솔직히 커요. 차트는 좋아요. 일봉에서. 자, 가격 조정 다 들어와 있는데 기간 조정도 길고, 누군가가 이런 꼬리는 절대적으로 개인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력들밖에 없어요. 다 세력이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나무 기술은 뛸 수는 있어요. 빵 때릴 수는 있어요. 여기서. 오늘 뭐가 그랬더라? 오늘 케일럼이 그랬구나. 나 깜짝 놀랐네. 뛰면 여기까지 가요. 일단 2,900까지 가는데 추세가 월봉에서 하향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은 아닌 거예요. 즉 리스크를 안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자, SJ 솔루션들은 월봉에서 보게 되니까 아직은 추세가 하향인 거예요. 완벽히 깼어요. 깼어. 물론 금방 말씀드려요. 바닥 일자일 줄 몰라요. 추세는 깬 거예요. 주봉에서도 깨졌습니다. 단지 박스권 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주식을 사기는 좀 무서워요. 기간 조정이 다 충분하긴 한데 가격 조정이 있었죠. 기간 조정이 있었고 대량 거래 들어왔기 때문에 빵 때릴 수는 있고 이분 세력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바로 못 올라가는 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승산개미 TV가 241선 밑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 무조건 좋다는데 이 친구는 왜 떨어졌지? 왜 그리냐면 월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월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돼 있고 깼죠, 저번 달에.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뭔 일이 있는 거야, 이 친구가. 요게 안 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종에 넣을 수는 있어도 이 친구를 사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냥 관종에 넣고 보는 거예요. 알았어. 누군가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내가 지켜는 못 깨. 거래량도 터졌네. 알았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실제 여기가 대바닥일 확률도 있지만 바닥은 누구나 쉽게 함부로 찾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가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지켜줬고 지금부터 떨어져도 여긴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KCS, KCT, 한네트 전부 다 사실은 저희 관련주죠. 키오스크, 그죠? 디지털 이하나 관련주인데 애매해요. 애매해, 이 친구들. 예전에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세를 유지해주는지 깨지는지 모르는 애매해요. 사실 이 친구가 이식교선이 원체 가파르기 때문에 위험해요. 요걸 깨는 순간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가 힘들어요. 주봉에서 봐도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위치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위치가 아니야. 그럼 안 사면 되죠. 그죠? 자, 일봉에서도 애매해요. 물론 세력들의 충분한 관여가 있어요. 일봉에서 지상지하 나놓고 기간 조정 중에 세력들이 자꾸 거래량 들어오죠. 이건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위치가 제가 생각할 때 낮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 뛸 수는 있는데 낮다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가 되죠. 이럴 때 이 주식을 샀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 샀을 때는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게 저 자리를 깨면 안 되긴 하거든요. 이 자리만 안 깨면 되거든요.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예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거예요. 저점이 2,100원짜리가 5배가 올랐기 때문에 물론 다시 5배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를 지켜주면 매수하고 깨면 칼손질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아주 안전하진 않은 거예요. 자, 오파스넷을 봅니다. 대단하네 지금.
와, 깜짝 놀랐네. 아, 여기 좋긴 좋은데 사면 부담되죠? 그죠? 어떻게 사, 그래.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주봉. 살 자리가 없어요. 자, 주식은 내가 살 때, 말씀드렸죠? 주식은 내가 살 때 매수가 있고 손절가야 되는 거고,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건지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자동차를 사도 부동산을 사도 집에 가구 하나를 들여도 따집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는데. 이 친구를 살려면 이 친구가 잘 뛰나가긴 할 것 같은데, 야, 눌림 먹어 이런 데 준 것도 아니고, 상한가하고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운봉 떨어져도 여기서 산다? 위험하겠죠. 물론 내가 뛰고 날아갈 수는 있는데, 굳이 앞에 이렇게 낮은 게 많은데,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한솔 인티큐브를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연결하는 거 다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월봉에서 이친 낮아요. 낮아. 내 추세는 살짝 깼어요. 물론 이 정도가 바닥일 확률이 높아요. 왜? 몇 개월 동안 잘 지켜줬으니까. 이건 좀 확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번 달 저점이 2770원대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애들이 많냐, 요새. 시장연 줘서 그런가? 여기만 한 게 매수를만 한 거예요. 자, 일봉을 봅니다. 역시 박스권이죠. 기간 조정의 길이가 언제 충분해요. 뛰긴 뛸 것 같은데, 뛰기 위해선 반드시 앞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식에 변화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력의 개입이에요. 유일하게 세력들이 다른 건 다 속여도 못 속이는 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에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HZ 정확히 나오니까.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살려면 이왕이면 좀 뭐가 터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터지고 있죠. 하나도 안 터지잖아, 지금. 이 앞에 있는 친구들, 줌인터넷 데이터 솔루션, 이런 친구들 뭐 앞에가 다 터지고 있죠? 일본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얘는 안 터지고 있죠.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터질 수는 있지만, 아차 잘못 걸리면 보초병사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약간 패스입니다. 자, IT선을 보겠습니다. IT선을 봤더니 월봉에서 위치가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5개선 지켜주고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5개선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밑에서 차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상향의 기존인 거고, 요렇게 보시면 5개선 이해죠. 요만 아끼면 돼, 얘만. 가격이 얼마냐면 5,060원이 되고, 주봉에서도 그 어렵다는 20선 위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예요. 자, 이렇게 봤더니 이 친구가 20주선만 안 깨면 되고,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놓고 안전하게 자리를 잡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요렇게 뚫어놓고 여기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땡큐. 땡큐. 야, 너 여기 와야 되는데, 드디어 네가 왔구나. 저 영어도 써요. 왔구나. 내가 여기서 그렇게 사고 싶은데, 그럼 넌 일로 와. 나 재무는 봐야 되겠지만, 너는 내가 관종에 넣어주겠어. 네, 나 너 사랑률이 있어, 나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넣습니다. 넣었더니, 여기 있네, 일단.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만 안 끼면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은 오늘의 저점이 되죠. 왜? 오늘이 월요일인데 주봉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끼면 되는 거예요. 일봉으로 왔는데 이 친구가 앞에 대량거래만 들어와 있으면 100점 만점인 거예요. 들어와 있네. 와, 그죠? 여기서 가격 조정이 시작됐고 지상 지하가 됐는데 가격 조정 기간 중에 또 빵 때렸죠. 이거는 절대 개인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박스권을 바닥바닥 끼고 있죠.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안 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하셨죠? 굉장히 좋은 위치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IT센이기 때문에 IT센은 지금부터 내 포트에 관심 종목에 넣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넣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막 그 한미사료, 현대사료, 막 GSE, 대성에너지 막 밑에서 10배, 15배 올라가고 관종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올라가고 자리를 잡고 내가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에 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는 관종에 넣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무백스는 뭐냐? 저도 그리 지나지 그 이상한 종목들이 많아. 자, 어쨌거나 추세 전환 못 해놓고 있네요. 너무 심하네, 변동폭이.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주봉에서 중기 추세 전환 턴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친구? 근데 나쁘진 않아요. 뭐냐? 엄청 세구나, 변동폭이. 자, 충분히 지금 누군가 장난치고 있죠. 누군가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괜찮은 친구예요. 괜찮은데, 변동폭이 센 친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뛰면 빨리 뛰겠다. 예전에 10배 올라가고 가격도 빨리 뛰기 때문에 순간 맞고 떨어질 수 있어서 웬만큼 좀 시장에 오래 있거나 이러신 분들 아니면 좀 쉽게 들어가기는 좀 힘든 친구예요. 유니스님 금액에 따라 방 안 달라요. 똑같아요. 골드분들 이상부터 후원님들까지 다 똑같아요. 다만 저에 대한 후원금 차이예요. 수익 잘 나셔서 잘해주시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바라지도 않는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제가 그런 걸 해서 막 바라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주시면 좀 고맙죠. 주업이 저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원래 전업 투자자인데다가,
갑자기 유튜브가 커져가지고 유튜버도 전업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쨌거나 저는 즐거워요. 이제 물론 솔직히 얘기하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고, 저도 그래서 마음가짐이 어쨌거나 내가 도움을 받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알려드려야 되겠다. 진짜로 저는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만큼 이해를 해주시고. 자, 어쨌건 월봉에서 봤을 때 5개월선과 20개선을 깨지 않는 KLS는 여기서 보면 돼요. 그렇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KCS처럼 많이 올라온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 깨면 큰일 나는 거예요. 20개선 각도 가파르다 깼다 위험해요. 그렇지만 KCS보다는 안전한 위치에 있고 뛰면 4,400원, 4,400원만 가도 상한가 근처가 돼요. 21%까지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는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됩니다. 자, 주봉을 봤더니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중기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상승했다가 떼지 않아야 돼. 20주선 위에 있죠. 주식은 깨지 않아야 할 자리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엄청 어려운 지표 다 필요 없어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자, 일봉을 봤더니 앞전에 누군가가 관여만 해줬다면 참 좋거든요. 관여를 또 아주 잘하고 있네, 세력분들이. 아주 좋은 거죠. 주식은 너무 편파하면 언제 갈지를 몰라요. 잘못하면 내가 들어가서 보초병을 써야 되는데 이건 보초병 안 써도 되겠죠. 왜? 누군가 관여하고 있으니까. 자, 기간 조정이 됐습니다. 기간 조정이 조금 짧아요, 대신에. 좀 짧은데 자꾸 누가 뭐 하죠, 지금. 여기만 안 깨면 또 때리는 거예요. 여기도 10몇 프로 갔기 때문에 여기를 넘겼다? 쭉 날아가요. KLS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롯데정보통신을 보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을 보니까 이 친구는 전기 충전소 관련주기도 한데 추세 깼죠, 지금. 깬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안 좋은 거에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바닥이라 다시 딛고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위치가 애매한 거고 주봉에서도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패스하고 봅니다. 자, 또 하나가 플래티어인데 이 친구도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인데 월봉에서 5개선 밑에 있고 추세 깨는 거예요. 단지 바닥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요거 꽤 크게 무너져요. 지키고 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바닥은 올 수 있어도 추세가 이쁘지 않아서 바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보긴 힘든 거예요. 그냥 바닥만 지킬 수 있다는 것 뿐이에요. 자, 일봉에서 봐도 그냥 꾸준히 모양이죠. 앞전에 거래량의 변화가 크게 없고 밋밋하기 때문에 뭘 내일이라도 뛸 수는 있어요. 모르죠, 뭐. 그죠? 디지털 플랜으로 빵 뛸 수는 있는데, 뛴 다음에 눌림 목적 사야 되고, 그러고 내가 만약에 진짜로 플래티어가 디지털 플랜 관련주로 뛸 것 같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내일 같은 날 5일선 근처에서 매수, 빵 뛰면 익절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다른 친구보다 느리게 뛸 확률이 굉장히 큰 친구예요. 자, 비트나인을 봅니다. 비트나인도 이제 이쪽 관련주인데, 완전 살펴봤구나, 내가. 자, 월봉에서 뭐 추세 깨져 있죠. 이거 저점 깨면 큰일 나요. 간신히 지켜준 거예요, 오늘. 자, 주봉에서 봐도 간신히 지켰죠. 이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더 위험했던 거죠, 이 친구들. 자, 일봉에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자리도 안 깨는다 그랬거든요. 다 깨고 내려와 있고, 바닥권에 있어요. 요거 깨면 아주 위험해지니까, 이런 자리들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100점 만점 아니다는 얘기죠. 자, ITI즈인데, 역시 추세 우하향이에요. 이쁘지 않아요. 주봉에서도 우하향이고 단지 바닥권만 지켜주는 거예요. 일봉에서도 바닥바닥 그리고 있습니다. 단지 내일 그 디지털 플랫폼 이런 거 뛸 수는 있는데 추세가 원체 이쁘거나 그런 친구도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롯데정보통신, 플래티어, 비트나임, ITI즈 전부 다 지금은 그냥 바닥만 지켜주는 거예요. 자, XM을 보겠습니다. XM을 봤더니 월봉에서 위치가 아주 이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전에 뚫어줘야 될 매물들 다 뚫어주고 있어요, 이 친구. 지금. 그죠? 앞으로 여기만 깨면 되는 거예요. 자, 주봉을 보니까 5선 위에 있어요. 내가 XM을 굳이 사고 싶다. 5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시면 돼요.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일봉에서 봐도 역시 추세가 이쁘고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뛸 근거가 돼요. 240원 근처 매수인데 저한테 1번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데이터 솔루션즈가 대장주가 되고 주민터넷이 부대장주가 되고 마인즈랩, 유비커스, 오픈페이스, 유엔젤, 이수페타시스, 유엔젤까지 볼만한데 이수페타신 자리가 놓고 더존비전 추세가 하향이 때문에 건들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나마 살만한데 애매한 거예요.